안녕하세요, 지원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전체 리딩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IELTS 시험을 준비를 꽤 하신 분들도 모르는 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시험을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지금 잠깐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나는 캠브리지 책도 풀어보고 시험도 응시해 본 적이 있다.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또 나 사실 IELTS를 준비한 지 3-4개월이 넘었다.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자, 이제 아카데믹 리딩이다.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여쭤볼게요. 자, 아카데믹 리딩은 총 몇 문제인가요? 40문제죠. 자, 그 중에 6.0을 받으려면 몇 문제를 맞춰야 되나요? 23문제죠. 대략 23문제 전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한 지문에는 몇 가지 문제 유형이 나오나요? 실제 IELTS를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전체적인 포맷을 이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이 끝났을 때 실제로 어떤 지문이 몇 가지 문제 유형이 나왔고 난이도는 어땠다를 기억하죠. 그럼 오늘은 이제 후반부에서 연결되는 짧은 인강에서 어떤 지문이 비교적 쉬운 지문일 확률이 높은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아셨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래야 쉬운 지문부터 골라서 풀 수 있거든요. IELTS는 절대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으로 풀 필요가 없는 게 문제의 유형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하다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고 쉬운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찍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문제 개수에 따른 유형의 개수에 따른 난이도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원 선생입니다. 오늘은 IELTS 리딩 난이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IELTS 리딩은 난이도를 알게 되면 문제풀이가 몹시 쉬워지는데요. 왜냐하면 40문제를 1시간 안에 다 풀고 대부분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9점을 맞을 텐데 실제 응시자들 중에서 9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실제 필요로 하는 점수는 6.0에서 7.0 사이가 제일 많을 겁니다. 운이 좋으신 분들은 5.5를 필요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카데믹 리딩 기준으로는 40개 중에 20개에서 30개 사이를 맞으면 된다는 뜻이니까 많게는 절반을 틀려도 되고요. 적게는 4분의 1 정도를 틀려도, 즉 10문제 정도를 틀려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40문제를 다 풀 필요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레슨입니다. 40문제를 굳이 다 풀려다 보면 시간 매니지먼트가 안 될 뿐더러 또한 그렇게 푸는 문제가 실제로 푼다기보다 찍는 느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찍는다고 봐도 무방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첫 번째 난이도 보는 비법, 리딩 지문에서 난이도 보는 비법을 갖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문제 유형이 몇 개가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문의 문제 유형의 개수를 볼까요? 주관식이 8문제 나왔고요. 뒤에 True, False, Not Given이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지문이 1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2개의 문제로 나눠놓은 지문이 IELTS에서는 기본적으로 쉬운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문을 다음 지문처럼 3개로 나눠 놓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14번부터 19번까지는 헤딩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지문이 나온 다음에 주관식이 4문제 정도 나오고 Yes, No, Not Given이 다시 4문제가 나오죠. 얘는 하나의 지문을 조금 전 지문과 다르게 3개로 나눠놨는데 그렇게 되면 본문을 여러 번 읽게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즉, 한 문제 유형을 푸냐고 A부터 F까지 읽고 나서 다음 문제를 보냐고 다시 A부터 F를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 지문을 보면서 다시 본문을 보게 만드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반면에 조금 전에 봤더니 두 가지 주관식과 True, False, Not Given으로
구분되어 있는 두 가지 문제 유형은 본문을 정확히 반을 나눠서 첫 반에는 주관식이, 나머지 반에는 true, false, not given이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본문을 여러 번 보지 않게 돼서 훨씬 더 문제풀이가 간결하고 쉬워집니다. 본문을 보고 또 보다 보면 시간 낭비도 많아질 뿐더러 정신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난이도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 말을 믿고 신뢰하신다면 시험장에 3개의 지문이 13문제, 13문제, 14문제, 합 40문제로 나올 때 지문에 문제 유형이 2개인 것부터 풀어보세요. 굉장히 쓸모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을 이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헤딩이라는 문제가 보이시죠? 리스트 오브 헤딩스를 통해 이게 제목이, 문제 제목이 헤딩이려구나 라는 건 알고 싶을 거예요. 이런 헤딩은 어떤 특징이냐면 여기 있는 이 A단락의 내용을 읽고 이 A단락의 내용을 요 1번부터 10번으로 로마 숫자로 써진 정답 중에 적합한 걸로 고르라는 겁니다. 즉 10개의 보기 중에 하나의 답이 있을 건데 이 답을 맞추려면 기본적으론 A단락을 다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IELTS를 잘 배우고 여러가지 규칙에 익숙해지면 다 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응시자들은 다 읽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관식을 볼까요? 주관식이 뒤에 나오는데 이 주관식은 number 33만 볼까요? Individual water usage is rising dramatically as people living in industrialized countries. 자, 산업적인 물의 사용이란 건 엄청 빠르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As people living in industrialized countries. 사람들이 산업화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때문이죠. 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people living in industrialized countries가 주어져. 그래서 산업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become increasingly blank. 점점점 블랭크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고 있대요. 첫 번째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주관식은 순서대로 나와서 첫 번째 단락에 정답이 나온 경우가 태반입니다. 볼까요? Per capita water usage has been on an upward trend for many years. 평당 물의 사용량이 수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바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즉, individual water usage is rising dramatically와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얼마 읽지 않았는데 바로 답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As countries industrialize, 나라들은 산업화되어지고 and their citizens, 사람들이죠. become, 되고 있죠. more, 좀 더가 조금 전에 increasingly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prosperous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데 잘 먹고 잘 살다, 번창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걸 몰라도 이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물의 사용량이 증가한 거죠.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그만큼 삶의 수준이 올라가고 삶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건 잘 씻고 잘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become the increasingly가 뭐로 보이고요. blank에는 prosperous가 들어가는 걸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헤딩보다 주관식은 읽어야 되는 양도 적고 또한 실제로 정답을 찾기도 쉽다는 거죠. 즉 문제 유형마다 들여야 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빠르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조언, 세 번째 쉬운 문제를 본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문제는 실제 문제를 게스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지 않고 정답이 게스가 되는 문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It helped other countries develop their own film industry. 그것이 그 나라가 자기 자신의 영화 산업을 개발시키도록 다른 나라를 도왔답니다. 즉 다른 나라의 영화 부흥에 도움을 준 나라를 찾으래요. 자, it was the biggest producer of films. 그게 가장 커다란 영화 제작자였대요. 자, 여러분들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34번은 전 알 것 같은데요. A. List of country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답을 France, 프랑스입니다. B. Germany, 독일입니다. C. USA, 여러분들도 USA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헐리우드입니다. 헐리우드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하지요? 고로 기본적으로 영화를 가장 많이 제작한 나라가 넘버 34의 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지 않고도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에 나옵니다. 고로 여러분들 IELTS라는 건 무작정 번호 순서대로 한 문제도 안 빼놓고 푸는 게 잘 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준과
나의 실력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골라 쏙쏙 뽑아서 풀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실전 시험 문제 풀이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시는 게 아이어츠 합격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